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검찰이 오늘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과 장남 전재국 씨 등 일가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압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를 폭행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상대로 대선 불복 여부를 밝히라며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감싸고 친노 세력을 공격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초강경 투쟁을 주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과 장남 전재국 씨 등 일가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압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또한 장남 전재국 씨 소유 시공사에 대해서도 8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두환 일가 관련 10여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최동욱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반드시 추징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 검찰이 상당한 혐의를 확보하고 압류 및 압수수색을 단행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를 폭행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 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술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를 향해 남재준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최근 갑을 관계가 화두인 상황에서 슈퍼 갑 중의 갑인 여당 의원과 경찰의 또 다른 갑을 관계를 보이는 것이고 여당이 이번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병두 의원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남재준보다도 못하다란 말이다. 이것은 국정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김용판 이상으로 경찰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중립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가세했습니다. 한편 김태환 의원의 실명을 공개한 매체는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경찰청 간부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추태를 부렸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채널A 보도 내용입니다.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이성환 청장의 회의 답변 태도 등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동석했던 경찰청 간부가 반발했고 발끈한 김 의원은 음식물 등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화를 내며 식탁을 내려치고 뒤엎으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자리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술을 마신 뒤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또 지난 2007년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역에서 같은 당 의원과 동석하기 위해 영무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거칠게 항의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상대로 대선 불복 여부를 밝히라며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감싸고 친노 세력을 공격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정통성과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세력들이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친노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경 세력들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으로서 야당의 선명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친노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태환 의원의 경찰 폭행 보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초강경 투쟁을 주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스스로 자행한 국기문란 행위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아울러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가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배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절대 저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의 말입니다. 이 45일 중에 15일을 공전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의 저희가 뭐냐. 이것은 저는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호도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일본이 런던 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했던 박정우 선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빼라. 어허. 이렇게 얘기하면 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과 관련해 두 의원의 명예는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의리로서 지킬 것이라고 배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문제는 특위가 당 지도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특위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이 정문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을 빼놓고 김현, 진선미 의원도 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거듭 새누리당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지지해 주시는 분들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들이 앞서 나가신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문헌, 이철우 의원은 어차피 벤치에서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였고 저희 김현, 진선미 의원은 주전 선수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후보 선수, 주전자 선수를 빼놓고 상대방에게 주전 선수를 빼라고 요구하는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 특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엄청난 선거 구태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다루는 그는 국정조사인 만큼 하루빨리 조속히 정상화 가동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기존의 주장을 접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이 KBS와의 인터뷰 거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정운현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지난 10년 동안 KBS 인터뷰 출연이 거의 100번이 넘는 것 같은데 오늘부로 사절한다면서 그 잘난 보수 애국 세력과 재향 군인의 방송 만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의 말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건넨 NLL 공동화로구역 지도를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상당히 크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정원이 낸 보도 자료라든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얘기를 다 뒤집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반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뉴스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취급을 안 하고. 반면에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이거는 윤리위가 일을 안 한다. 빨리 제소를 해가지고, 이거 뭔가 좀 손을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압박하는 꼭지는 또 나와요. 이건 상당히 큰 편파라고 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대선 불복, 합당한 사유 있다는 주제로 본방송 정운현 이사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자 조중동 새 신문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선 불복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변에 반복되는 선거 불복, 민주주의 흔든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며 중앙일보는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 기사를
그리고 동아일보는 오면에 대선 불복 속내 감춘 채 열성 지지층 결집 노린 막말 정치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은 기사에서 좌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선 무효 투쟁 글이 쏟아지고 있다며 야당도 가세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앙은 대선에서 패배한 진영이 결과에 심리적으로 승복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선 불복증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신문의 논조는 겉으로는 일반론을 편 듯 보이나 사실은 야권과 시민사회를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대선 불복증은 비단 지난 19대 대선 결과를 두고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도 지난 2003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일부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 비하면 지난해 치러진 19대 대선은 국정원이 적극 개입한 훨씬 더 조직적인 관권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수사 결과로 진실이 밝혀진 바 있어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왜곡한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응당한 일입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전국에서 이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의 데모가 이어졌으며 급기야 4.19 혁명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하와이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공작, 그리고 고위 경찰 간부의 수사방해 등이 밝혀지면서 최근 들어 전국에서 이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3% 정도의 표차로 승리했는데 만약 국정원 게이트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일각의 주장은 그리 과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선거 불복은 오히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아일보의 종합편성 채널A가 비리에 연루된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미디어오늘이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미래저축은행과 제1저축은행이 채널A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100억 원과 30억 원을 출자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은 1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전 회장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제1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경우 수백억 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채널A에 41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힌 인사 중에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초 구속 기소된 김학인 전 이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